당신은 연인 관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술집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지금 그녀의 사무실에 앉아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퇴근 후에 문자를 주고받는 순간에 있습니다. 배신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방어벽을 허무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말이죠.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신뢰는 산산조각 나고 자신감은 무너지고 그녀의 삶에서 당신의 자리는 조용히 다른 사람으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반전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신호를 남기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호를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되면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녀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6가지 분명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모든 남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배신을 멀리 떨어진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훨씬 가까운 곳, 그녀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시간씩 함께 일하고 밤늦게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심지어 짧은 출장까지 가다 보면 특별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압박과 반복 속에서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기술은 이러한 관계를 더욱 쉽게 만듭니다. 업무로 시작된 메시지가 사적인 관계로 변질되고 오늘의 좋은 성과는 늦은 밤 안부 전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접근성 덕분에 이러한 사소한 상호작용은 빠르게 증폭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에게 매력은 단순히 외모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입니다.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정해주고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해주거나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줄 때 그 유대감은 물질적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직장은 지위와 능력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이퍼감이라는 본능이 작용합니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은 항상 존재합니다. 다른 남자가 더 똑똑해 보이거나 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단순히 더 세심해 보인다면 그 매력에 끌리게 됩니다. 외도는 드물게 명백한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사소한 순간들 미소 둘만 하는 농담에서는 안 될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기 전에 초기 위험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살펴볼까요? 첫째, 그녀가 갑자기 외모의 변화를 줍니다. 순영한 변화함 없고 예측 가능한 스타일로 옷을 입어온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옷장이 하룻밤 사이에 세련되어지는지, 새 신발과 액세서리가 쌓이기 시작하는지, 더 공들여 연출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헤어스타일에 투자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가장 중요한 단서는 그녀가 이러한 변화를 직장에서만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허영심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의식한 행동입니다. 그녀의 노력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일까요? 동료의 칭찬 한마디가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색깔 정말 잘 어울려요. 라는 말은 같은 색상의 옷을 3벌 더 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던진 헤어스타일 칭찬은 정기적인 미용실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처럼 보이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서는 호감을 표현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몸짓 언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출근 전 뿌리는 향수 캐주얼 프라이데이에도 공들여 하는 메이크업을 눈여겨보세요. 단순히 단정해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특정 인물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을 주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위한 신호입니다. 그녀가 그 동료와 상호작용할 때 비언어적 신호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이거나 더 많이 웃거나 시선을 더 오래 머무르는 등의 행동 말이죠. 이러한 행동들이 외모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면 분명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를 단순한 실험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동기 없이 스타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외모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여성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특정 동료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일상 대화에서 남성의 이름을 끊임없이 언급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스토리에 누가 자주 등장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회의 후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의 업적을 강조하며 순진해 보이지만 은근한 존경심이 담긴 일화를 공유합니다. 문제는 그녀에게 동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동료가 마치 당신의 거실에 상주하는 손님처럼 심지어 그가 없을 때조차도 당신의 거실에 항상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흥분을 잘 들어보세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어조가 높아지나요? 그의 농담을 되풀이하거나 그의 의견을 마치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인용하나요? 이런 언급들은 단순한 언급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투자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녀가 그의 취미 가족 주말 계획까지 알게 된다면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개인적인 유대감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그녀가 당신을 그와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어쩌면 미묘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를 아주 체계적으로 처리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비교는 언제나 날카로운 법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그를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종종 그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불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녀가 때때로 그를 축소하거나 언급을 피한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과잉 보상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칭찬이나 갑작스러운 침묵, 둘 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는 애착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세요. 그녀의 직장 동료 이름이 일상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 단순한 사무실 잡담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감정적 연결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만으로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녀의 일정이 앞뒤가 맞지 않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인 일상은 파악하기 가장 쉬운 패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녀가 야근을 더 자주 하거나 예상치 못한 회의가 갑자기 생기거나 명확한 설명 없이 출장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당신은 그녀가 하는 말을 의심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종종 이런 상황을 합리화합니다. 그녀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야 또는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수년간 예측 가능한 근무 시간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다급해지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면 왜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는 걸까요? 모호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변명입니다. 그녀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프로젝트 마감일 같은 일반적인 변명만 늘어놓나요? 행사 장소 참석자,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물어보면 회피하나요? 이런 것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과의 거리를 두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그녀의 일정에 기술이 어떻게 스며드는지 주목하세요. 늦은 밤 메시지 다른 방에서 받는 전화, 예전에는 테이블 위에 두던 휴대폰이 이제는 어디든 가지고 다니는 모습. 이러한 행동들은 각각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면 하나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녀의 시간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으며 시간이 가는 곳에 관심도 따라갑니다. 부재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녀의 일상이 더 이상 당신과 그녀의 일상이 아닌 당신이 접근할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이 된다면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라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거리감은 배신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네 번째로 그녀의 비밀스러움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투명성은 간단합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보호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무시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휴대전화를 아무렇지 않게 두고 다니던 여자가 이제는 마치 국가 기밀처럼 휴대전화를 보호합니다. 화면을 돌려놓고
개인정보 보호 필터를 설치하고 몇 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비밀번호를 갑자기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움이 얼마나 빠르게 심해지는지 주목해보세요. 문자 알림이 오면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등을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습니다. 한때 공개적이었던 소셜미디어 활동은 이제 삭제된 게시물로 사라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디지털 위생과는 무관합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그림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어적인 태도 또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누구였어? 라는 간단한 질문을 해보세요. 그녀의 반응은 과격합니다. 짜증을 내거나 질투심을 드러내거나 상황을 역전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당신의 질문보다 더 격렬하다면 당신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비밀을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비밀이 복잡할수록 비밀을 지키는 데 드는 노력도 커집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자신의 삶의 일부를 숨기기 위해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결코 가볍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일상생활에서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안을 들여다보는 외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바로 당신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신의 가장 분명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5번째, 그녀의 회사 행사에 더 이상 초대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회사 모임이 누구나 편하게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당신을 연말 파티 회식팀 회식에 초대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소개받고 함께 어울리고 그녀의 삶의 일부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가 끊기고 갑자기 그녀가 그냥 동료들끼리 하는 거고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가시성은 곧 책임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을 때는 그 역할을 재정립할 여지가 생깁니다. 회사 회식에서 당신을 배제하는 것은 그녀에게 증인석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존재에 대한 부담 없이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녀가 내세우는 미묘한 변명에 주목하세요. 지루해. 팀원들끼리 하는 모임이야. 이런 변명들은 당신의 배제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환영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면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 생활에 선을 긋고 당신을 그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접근성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두 개의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당신이 그녀의 파트너로 존재하고 다른 쪽에서는 마치 미혼인 것처럼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이러한 분열은 배신의 온상이 됩니다. 관계가 단절된 곳에서는 비밀이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세요. 당신이 그녀의 회사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불편해졌다면 그것은 당신을 지루함에서 구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멈춰서서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숨기려 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6째 물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의심은 감정에서 사실로 바뀝니다. 설명 없이 물건 영수증 선물 등이 당신의 삶에 나타난다면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증거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간 적도 없는 식당의 저녁 식사 영수증, 이 이해할 수 없는 호텔 청구서, 당신이 사지도 않았고 그녀가 설명하지 않은 보석이나 향수, 이것들은 무해함의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숨겨진 삶의 조각들입니다. 물증의 중요성을 이해하세요. 모호한 이야기나 바뀌는 일정과는 달리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은
그렇게 쉽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흔적을 지우려고 애씁니다. 영수증을 버리거나 선물을 숨기거나 직장 특전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은 대개 표면 아래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의 차 안에 있는 낯선 재킷, 그녀의 것이 아닌 여분의 휴대폰 충전기, 그녀가 참석한다고 말한 적 없는 장소의 행사 티켓. 각각의 물건은 변명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이야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변명은 반복되는 증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또는 별거 아니야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상황을 무시하게 두지 마세요. 물리적 증거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선택의 구체적인 흔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한 흔적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배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누군가의 행동을 직접 목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꺼이 그 흔적을 솔직하게 바라본다면 그 이야기는 그녀의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앞에 징후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당신은 그녀의 외모대와 일정 비밀 사회생활, 그리고 물리적 증거의 변화 등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무너지는 남자와 통제력을 되찾는 남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견한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스릴을 위해 탐정 놀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날짜 시간 영수증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은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안개를 걷어냅니다. 대면할 때는 혼란이 아니라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차분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여기서 통제력을 잃습니다. 폭발하고 비난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그녀에게 우위를 점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아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나를 주어로 하는 문장을 사용하세요. 이 영수증을 찾았는데 걱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노가 아닌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당신이 순진해서가 아니라 공정함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녀의 말을 끊고 소리치는 것보다 그녀에게 말할 공간을 주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일관성 있게 설명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허둥대고 모순된 말을 하고 화를 냅니다. 그녀의 반응은 말만큼이나 많은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방어적인 태도 회피 또는 과도한 반박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장 흔한 방어 수단인 가스라이팅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우려에 답하는 대신 그녀는 오히려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은 피해망상에 빠진 거야. 그냥 불안한 것뿐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과 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은 설명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그녀의 목표는 당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만약 그녀가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당신의 인격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남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이런 수법에 넘어가 단순히 질문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눈앞에 있는 사실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하세요. 바로 이 부분에서 당신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그녀의 선택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존중을 의무화하세요. 만약 그녀가 이 조건을 어긴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그녀가 감수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배신에 맞서는 것은 그녀의 인정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손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진실을 요구하고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깨지면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명확하게 보고 단호하게 행동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녀가 정직하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불성실하다면 당신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 한 곳, 바로 당신 자신의 경계선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전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사무실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배신이 조용히 자랄 수 있는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 특정 동료를 계속 언급하는 방식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퇴근과 애매한 변명, 점점 더 심해지는 비밀, 그녀의 사회적 관계에서 당신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인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패턴이며 패턴은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면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겁니다. 못 본 척 한다고 해서 당신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평화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연애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매일 당신은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다른 면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희생자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당신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본 것을 기록하고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맞서고 그녀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되 거짓말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당신은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고 진심으로 지킬 때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존엄성, 그리고 미래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극적인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에 주의를 기울이는 남자는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인식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진실이 쓰라릴 때 비로소 남자는 정신을 차리니까요. 당신의 정신을 날카롭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자신을 잃지 않고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글을 꼭 들어야 할 다른 남성과 공유하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떤 신호가 가장 큰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시나요? 배신이 당신을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더 강하게 만드느냐는 간단합니다. 눈을 감으면 무너지고 깨어있으면 성장합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연인 관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술집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지금 그녀의 사무실에 앉아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퇴근 후에 문자를 주고받는 순간에 있습니다. 배신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방어벽을 허무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말이죠.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신뢰는 산산조각 나고 자신감은 무너지고 그녀의 삶에서 당신의 자리는 조용히 다른 사람으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반전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신호를 남기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호를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되면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녀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6가지 분명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모든 남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배신을 멀리 떨어진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훨씬 가까운 곳, 그녀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시간씩 함께 일하고 밤늦게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심지어 짧은 출장까지 가다 보면 특별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압박과 반복 속에서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기술은 이러한 관계를 더욱 쉽게 만듭니다. 업무로 시작된 메시지가 사적인 관계로 변질되고 오늘의 좋은 성과는 늦은 밤 안부 전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접근성 덕분에 이러한 사소한 상호작용은 빠르게 증폭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에게 매력은 단순히 외모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입니다.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정해주고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해주거나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줄 때 그 유대감은 물질적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직장은 지위와 능력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이퍼감이라는 본능이 작용합니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은 항상 존재합니다. 다른 남자가 더 똑똑해 보이거나 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단순히 더 세심해 보인다면 그 매력에 끌리게 됩니다. 외도는 드물게 명백한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사소한 순간들 미소 둘만 하는 농담에서는 안 될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기 전에 초기 위험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살펴볼까요? 첫째, 그녀가 갑자기 외모의 변화를 줍니다. 순영한 변화함 없고 예측 가능한 스타일로 옷을 입어온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옷장이 하룻밤 사이에 세련되어지는지, 새 신발과 액세서리가 쌓이기 시작하는지, 더 공들여 연출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헤어스타일에 투자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가장 중요한 단서는 그녀가 이러한 변화를 직장에서만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허영심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의식한 행동입니다. 그녀의 노력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일까요? 동료의 칭찬 한마디가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색깔 정말 잘 어울려요. 라는 말은 같은 색상의 옷을 3벌 더 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던진 헤어스타일 칭찬은 정기적인 미용실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처럼 보이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서는 호감을 표현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몸짓 언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출근 전 뿌리는 향수 캐주얼 프라이데이에도 공들여 하는 메이크업을 눈여겨보세요. 단순히 단정해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특정 인물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을 주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위한 신호입니다. 그녀가 그 동료와 상호작용할 때 비언어적 신호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이거나 더 많이 웃거나 시선을 더 오래 머무르는 등의 행동 말이죠. 이러한 행동들이 외모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면 분명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를 단순한 실험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동기 없이 스타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외모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여성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특정 동료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일상 대화에서 남성의 이름을 끊임없이 언급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스토리에 누가 자주 등장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회의 후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의 업적을 강조하며 순진해 보이지만 은근한 존경심이 담긴 일화를 공유합니다. 문제는 그녀에게 동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동료가 마치 당신의 거실에 상주하는 손님처럼 심지어 그가 없을 때조차도 당신의 거실에 항상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흥분을 잘 들어보세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어조가 높아지나요? 그의 농담을 되풀이하거나 그의 의견을 마치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인용하나요? 이런 언급들은 단순한 언급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투자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녀가 그의 취미 가족 주말 계획까지 알게 된다면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개인적인 유대감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그녀가 당신을 그와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어쩌면 미묘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를 아주 체계적으로 처리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비교는 언제나 날카로운 법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그를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종종 그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불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녀가 때때로 그를 축소하거나 언급을 피한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과잉 보상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칭찬이나 갑작스러운 침묵. 둘 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는 애착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세요. 그녀의 직장 동료 이름이 일상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 단순한 사무실 잡담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감정적 연결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만으로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녀의 일정이 앞뒤가 맞지 않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인 일상은 파악하기 가장 쉬운 패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녀가 야근을 더 자주 하거나 예상치 못한 회의가 갑자기 생기거나 명확한 설명 없이 출장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당신은 그녀가 하는 말을 의심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종종 이런 상황을 합리화합니다. 그녀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야, 또는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수년간 예측 가능한 근무 시간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다급해지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면 왜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는 걸까요? 모호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변명입니다. 그녀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프로젝트 마감일 같은 일반적인 변명만 늘어놓나요? 행사 장소 참석자,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물어보면 회피하나요? 이런 것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과의 거리를 두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그녀의 일정에 기술이 어떻게 스며드는지 주목하세요. 늦은 밤 메시지 다른 방에서 받는 전화, 예전에는 테이블 위에 두던 휴대폰이 이제는 어디든 가지고 다니는 모습. 이러한 행동들은 각각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면 하나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녀의 시간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으며 시간이 가는 곳에 관심도 따라갑니다. 부재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녀의 일상이 더 이상 당신과 그녀의 일상이 아닌 당신이 접근할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이 된다면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라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거리감은 배신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네 번째로, 그녀의 비밀스러움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투명성은 간단합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보호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무시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휴대전화를 아무렇지 않게 두고 다니던 여자가 이제는 마치 국가 기밀처럼 휴대전화를 보호합니다. 화면을 돌려놓고 개인정보 보호 필터를 설치하고 몇 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비밀번호를 갑자기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움이 얼마나 빠르게 심해지는지 주목해보세요. 문자 알림이 오면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등을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습니다. 한때 공개적이었던 소셜미디어 활동은 이제 삭제된 게시물로 사라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디지털 위생과는 무관합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그림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어적인 태도 또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누구였어? 라는 간단한 질문을 해보세요. 그녀의 반응은 과격합니다. 짜증을 내거나 질투심을 드러내거나 상황을 역전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당신의 질문보다 더 격렬하다면 당신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비밀을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비밀이 복잡할수록 비밀을 지키는 데 드는 노력도 커집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자신의 삶의 일부를 숨기기 위해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결코 가볍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일상생활에서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안을 들여다보는 외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바로 당신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신의 가장 분명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5번째, 그녀의 회사 행사에 더 이상 초대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회사 모임이 누구나 편하게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당신을 연말 파티 회식팀 회식에 초대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소개받고 함께 어울리고 그녀의 삶의 일부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가 끊기고 갑자기 그녀가 그냥 동료들끼리 하는 거고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가시성은 곧 책임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을 때는 그 역할을 재정립할 여지가 생깁니다. 회사 회식에서 당신을 배제하는 것은 그녀에게 증인석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존재에 대한 부담 없이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녀가 내세우는 미묘한 변명에 주목하세요. 지루해. 팀원들끼리 하는 모임이야. 이런 변명들은 당신의 배제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환영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면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 생활에 선을 긋고 당신을 그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접근성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두 개의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당신이 그녀의 파트너로 존재하고 다른 쪽에서는 마치 미혼인 것처럼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이러한 분열은 배신의 온상이 됩니다. 관계가 단절된 곳에서는 비밀이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세요. 당신이 그녀의 회사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불편해졌다면 그것은 당신을 지루함에서 구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멈춰서서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숨기려 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6째 물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의심은 감정에서 사실로 바뀝니다. 설명 없이 물건 영수증 선물 등이 당신의 삶에 나타난다면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증거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간 적도 없는 식당의 저녁 식사 영수증, 이 이해할 수 없는 호텔 청구서, 당신이 사지도 않았고 그녀가 설명하지 않은 보석이나 향수. 이것들은 무해함의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숨겨진 삶의 조각들입니다. 물증의 중요성을 이해하세요. 모호한 이야기나 바뀌는 일정과는 달리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은 그렇게 쉽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흔적을 지우려고 애씁니다. 영수증을 버리거나 선물을 숨기거나 직장 특전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은 대개 표면 아래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의 차 안에 있는 낯선 재킷, 그녀의 것이 아닌 여분의 휴대폰 충전기, 그녀가 참석한다고 말한 적 없는 장소의 행사 티켓. 각각의 물건은 변명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이야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변명은 반복되는 증거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또는 별거 아니야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상황을 무시하게 두지 마세요. 물리적 증거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선택의 구체적인 흔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한 흔적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배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누군가의 행동을 직접 목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꺼이 그 흔적을 솔직하게 바라본다면 그 이야기는 그녀의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앞에 징후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당신은 그녀의 외모대와 일정 비밀 사회생활, 그리고 물리적 증거의 변화 등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무너지는 남자와 통제력을 되찾는 남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견한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스릴을 위해 탐정 놀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날짜 시간 영수증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은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안개를 걷어냅니다. 대면할 때는 혼란이 아니라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차분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여기서 통제력을 잃습니다. 폭발하고 비난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그녀에게 우위를 점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아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나를 주어로 하는 문장을 사용하세요. 이 영수증을 찾았는데 걱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노가 아닌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당신이 순진해서가 아니라 공정함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녀의 말을 끊고 소리치는 것보다 그녀에게 말할 공간을 주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일관성 있게 설명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허둥대고 모순된 말을 하고 화를 냅니다. 그녀의 반응은 말만큼이나 많은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방어적인 태도 회피 또는 과도한 반박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장 흔한 방어 수단인 가스라이팅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우려에 답하는 대신 그녀는 오히려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은 피해망상에 빠진 거야. 그냥 불안한 것뿐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과 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은 설명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그녀의 목표는 당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만약 그녀가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당신의 인격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남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이런 수법에 넘어가 단순히 질문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눈앞에 있는 사실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하세요. 바로 이 부분에서 당신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그녀의 선택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존중을 의무화하세요. 만약 그녀가 이 조건을 어긴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그녀가 감수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배신에 맞서는 것은 그녀의 인정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손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진실을 요구하고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깨지면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는 명확하게 보고 단호하게 행동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녀가 정직하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불성실하다면 당신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 한 곳, 바로 당신 자신의 경계선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전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사무실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배신이 조용히 자랄 수 있는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 특정 동료를 계속 언급하는 방식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퇴근과 애매한 변명, 점점 더 심해지는 비밀, 그녀의 사회적 관계에서 당신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인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패턴이며 패턴은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면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겁니다. 못 본 척 한다고 해서 당신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평화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연애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매일 당신은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다른 면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희생자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당신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본 것을 기록하고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맞서고 그녀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되 거짓말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당신은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고 진심으로 지킬 때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존엄성 그리고 미래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극적인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에 주의를 기울이는 남자는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인식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진실이 쓰라릴 때 비로소 남자는 정신을 차리니까요. 당신의 정신을 날카롭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자신을 잃지 않고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글을 꼭 들어야 할 다른 남성과 공유하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떤 신호가 가장 큰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시나요? 배신이 당신을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더 강하게 만드느냐는 간단합니다. 눈을 감으면 무너지고 깨어있으면 성장합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